네, 안녕하세요. 경자입니다. 이번 주는 증시 흐름도 좋았지만 제가 투자하고 있는 종목 중에서도 주가가 조금 올라왔던 종목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ISA 계좌는 오랜만에 새로운 식구도 맞이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이번 주는 포트폴리오를 약간 개편할 수 있었으니까요. 오늘은 이 내용을 중심으로 조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일단 최근에 시장의 상승세는 결국 금리 인하가 계속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더라고요. 다음 주에 금리를 결정하는데 거의 금리를 내리는 것으로 시장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초에 연준 의장이 교체가 되기 때문에 미국은 내년에도 조금 더 금리 인하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미국 증시 흐름이 좋았습니다. S&P 500과 다우존스는 약 0.6% 정도 상승했고 나스닥은 1% 넘게 올라오면서 2주 연속으로 상승 추세를 잘 이어가고 있었고요. 현재 분위기가 잘 유지가 된다면 올해도 산타랠리가 가능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는 제가 투자하고 있는 미국 월배당 ETF들의 11월 분배금이 나왔거든요. 세금을 제외하고 말씀을 드리면 JPQ는 0.47달러가 지급이 되었고 QD보는 0.23달러 그리고 D보는 0.18달러가 지급되었습니다. 그래서 JPQ와 D보는 11월 분배금이 평균보다는 조금 더 많이 나왔고요. 그리고 세 종목 중에서는 QD보가 9.5%로 분배율이 가장 높고 JPQ가 8.7% 그리고 D보는 3.9%의 분배율을 기대할 수 있는 상품들입니다. 그래서 이번 달은 분배금으로 QD보를 2주 더 매수하였는데 키움 계좌에서 분배금을 약 60달러 정도 받았거든요. 그래서 현재 투자하고 있는 종목 중에서는 QD보의 비중이 가장 적기 때문에 이번 주도 QD보를 2주 더 매수하였고요. 수량을 조금 더 늘려보았습니다. 그래서 잔고를 보면 D보와 JPQ는 현재 10% 이상 수익이 나오고 있고 QD보는 2% 정도 수익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장이 조금 조정을 받는다면 QD보는 마이너스로 전환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경우에는 조금 더 환전해서 매수할 계획입니다. 그렇지만 계속 빨간불을 유지한다면 그냥 이번 달처럼 분배금 정도만 수량을 늘리고요. 당분간은 천천히 수량을 모아갈 계획입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는 코스피도 상승세가 좋았는데 일주일 동안 4% 정도 올라왔고요. 4,100을 한 번에 회복하는 그런 한 주였습니다. 그리고 매매 동향을 보니까 외국인이 거의 한 달 만에 다시 매수에 가담하고 있더라고요. 이번 주에 2조 원 정도 순매수를 하였는데 여하튼 미국 시장 분위기가 괜찮으니까요. 한국도 올해는 산타랠리에 동참할 수 있을 것 같고 연말까지 조금 더 상승세를 이어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의 이번 주 투자를 조금 돌아보겠습니다. 먼저 현대엘리베이터부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번 주에도 주가가 많이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주가가 올라올 때마다 20주씩 정리를 하였고 마지막으로는 94,300원에 전부 매도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현대엘리베이터 투자를 조금 돌아보면 올해 여름부터 투자를 시작했던 것 같고요. 약 반년 정도 담고 있었던 것 같은데 코스피가 무지막지하게 상승할 때도 주가 변동이 거의 없었거든요. 또 지난 10월에는 주가가 거의 7만원까지 내려가는 급락을 경험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평단가 관리 차원에서 조금씩 매매를 하다가 이때는 물을 열심히 탔고요. 7만원 깨지면 마지막으로 매수한다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투자를 하다 보면서 조금 많이 시달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평단가 이상이 올라오면 조금씩 정리하기 시작했고 이번 주에 전부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현대엘리베이터를 약 반년 정도 투자를 했고 다 합치면 8% 정도 수익 구간으로 떠나보냈더라고요. 그래서 수익률이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수익이 나와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내년에 아주 많은 배당금을 지급하고 나면 배당락으로 주가가 조금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하튼 내년에 다시 좋은 타이밍이 올지 열심히 잘 관찰을 해볼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는 ISA 계좌에서도 변화가 조금 있었는데요. 금요일에 DN오토모티브 주가가 크게 올라왔다 보니까 ISA 계좌에서도 주가가 올라올 때마다 정리를 하였거든요. 500원 단위로 100주씩 매도하다 보니까 금요일에만 600주를 매도하게 되었고요. 매도한 돈으로는 기존에 보유를 하고 있던 코덱스 미국 배당 커버드 콜, 그리고 타이거 미국 나스닥 커버드 콜을 100주씩 더 담았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식구도 하나 데리고 왔는데 일단 DN오토모티브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다음에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DN오토모티브는 이번 주에 주가 흐름이 좋았습니다.
특히 금요일에 10% 넘게 올라오면서 주가를 크게 밀어 올렸고요. 저도 500원 단위로 매도하면서 28,000원에 마지막으로 보낼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DN오토모티브는 주가가 3만원 넘긴다 하더라도 저는 여전히 저평가 상태라고 생각하고요. 또한 배당금도 착실하게 잘 지급하는 종목이긴 합니다만, 다만 올해 제가 상반기에 수익을 한번 내고 다시 들어갔다가 이 당시에 급락할 때 마음고생을 조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조금 시달렸다 보니까 그냥 평단가 이상으로 왔을 때 조금씩 정리한다고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이번 주에 좋은 기회가 왔었고요. 그래서 혹시 다음 주에 주가가 28,500원 이상으로 올라오면 이제 400주 남겨두고 있거든요. 100주 단위로 정리하고 이제는 DN오토모티브와의 인연은 슬슬 마무리를 해볼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에 새롭게 데리고 온 식구는 미국에 투자하는 상품이고요. 미국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10개 종목에 투자하는 상품인데 사실 소프트웨어 종목들도 주가가 많이 올라왔거든요. 그래도 하나 정도는 담아두고 싶어가지고 이번 주에 식구로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보면 팔란티어를 22% 비중으로 투자하고 있으니까 가장 많은 비중으로 담고 있고요. 애플로빈,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오라클을 10% 이상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일즈포스나 서비스나우 같은 종목들도 조금씩 담고 있으면서 총 10개 종목에 투자하는 상품입니다. 그리고 이 종목은 올해 봄에 상장을 했었거든요. 상장한 지 이제 시간이 6개월 정도 흘렀는데 일단 6개월 동안은 23% 상승하고 있더라고요. 다만 최근 한 달 동안은 약 5% 정도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조정을 조금 받고 있고, 그리고 자산 규모가 760억 원 정도이고 실제 수수료는 0.67%이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미국 상품들을 커버드콜 중심으로 투자를 하고 있다가 오랜만에 오리지널 상품을 데리고 왔었는데요. 커버드콜은 그냥 분배금을 매달 주니까 그냥 보유해도 마음이 조금 편안한 게 장점인데, 이 같은 오리지널 상품은 어떻게 관리할지는 일단 수량을 조금 더 늘려보고요. 고민을 천천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잔고를 보니까 현대차가 이번 주에 주가가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지난번에 22만 5천 원에 마지막으로 매도를 했었는데 혹시 주가가 23만 원 올라오면 또 10주씩 정리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미국 ETF들은 여전히 흐름이 괜찮고요. 키움 고배당도 주가가 5% 정도는 올라왔더라고요. 그리고 DN오토모티브를 정리하다 보니까 현금 비중이 조금 많이 늘어났는데 맥쿼리 인프라도 이제 평단가 근처까지 주가가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평단가 이상으로 올라오면 수량을 조금 정리하고 ISA 계좌에서는 한 종목을 더 담아볼 생각입니다. 미국 배당주를 담을지 아니면 미국 리츠 상품을 담을지 고민을 해보고 있는데 여하튼 다음에 식구로 맞이하면 그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미래에셋 계좌에서도 이번 주에 DN오토모티브 전부 떠나보냈습니다. ISA 계좌와 마찬가지로 500원 단위로 100주씩 정리하다 보니까 미래에셋 계좌에서 보유하던 수량은 이번 주에 전부 떠나보냈습니다. 자, 그래서 잔고를 보면 여기서 보유하고 있는 현대차도 23만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23만원 이상 주가가 올라올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온다면 5천원 단위로 10주씩 천천히 정리를 해 나갈 생각이고요. 그리고 KT가 이번 주에 주가가 조금 올라왔던데 이제는 해킹 사태가 조금 진정되고 있다 보니까 주가가 다시 회복되는 흐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여하튼 KT는 배당금을 목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으니까 주가가 웬만큼 올라온다 하더라도 일단은 계속 보유를 해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제가 투자하고 있는 종목 중에서는 VT가 가장 골칫거리이거든요. 이번 주에 주가가 다시 내려와서 지난번에 물을 탔던 가격인 19,500원대까지 주가가 밀렸거든요. 그래서 잔고를 볼 때마다 저도 모르게 인상을 찌푸리고 있지만 그래도 저는 이 종목 저평가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국 개인 투자자는 엉덩이로 돈을 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언제가 될지는 저도 모르겠지만 여하튼 플러스로 전환하는 그날까지는 잘 데리고 있을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월배당 계좌인데 월배당 계좌에서는 이번 주에 매매하지 않았거든요. 5종목이 모두 빨간불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분배락 때만 매수할 계획이고요. 다음 주에는 월 중순을 기준으로 분배하는 상품들의 분배락이 나오게 되니까 5종목 중에서는 코덱스 미국 배당 커버드 콜이 분배락이 나오게 되니까요. 다음 주는 이 종목을 100만원 더 매수할 계획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투자 얘기는 다음 주 주말에 다시 정리하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